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로 해서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받아야 될 복들도 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총 수업은 8회, 모의고사는 6회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언어 논리 모의고사가 이제 말이 많잖아요. 항상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제 판단 기준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잘 피해 왔거든요. 연구소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안 냈다, 연구소가 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잘 피해 왔는데 이제 학원을 옮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문제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회차를 줄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0% 제가 문제를 다 출제하고 구성하고 검수까지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320문제를 오류 없이 내는 거는 저는 제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차를 조금 줄이더라도 욕 안 먹는 문제로 구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회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퀄리티는 욕 안 먹을 수준까지는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1회차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00% 이제 만든 문제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유사적성 기출 문제를 변형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언급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해설은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답지랑 그다음에 연계 기출 문제 자료 나갑니다. 그래서 정답 가지고 채점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연계 기출 문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옆에 펴 놓으시고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 풀 때인데 그 전에 뭐 여러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야 되겠죠. 이제 뭐 두 가지를 일단 크게 말씀드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 요거 잘 지켜 주셔야 돼요. 특히 뭐 기상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여기 8시에 시험 보잖아요. 빡빡한 거 저도 아는데 별 수 있나요? 해야지. 해야 되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됐네요, 어쨌네요, 저쨌네요, 변명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합격하면 이제 바로 임용돼가지고 취업할 텐데, 공무원 할 텐데, 그럼 공무원 되고 나서도 그러실 건가요? 부장님은 안 하면 모르겠네. 시스템 체계를 몰라가지고. 어쨌든 부장님 어쩌고 뭐 이래서 늦었네, 이런 일 할 거예요? 안 돼. 현실은 냉혹해요. 그냥 늦으면 게으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상시간 잘 지키셔서 생활 패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제 시험장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특히 이 동네에서, 물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라면 이제 부모님 태워준다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 안 돼요. 사실은 성인인데 시험장 갔는데 이제 부모님 태워 좀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네에서 이제 보통 지역 인재는 이제 삼선거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송파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이런 데로 많이 가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거.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기 아침에 6시 반만 되면 택시 타겠다고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준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와 관련해서 말씀 드려보면, 특히 이제 모의고사와 좀 관련해서 말씀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은 다 만들어져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시간 없어요. 바로바로 이제 문제 풀 수 있게끔 세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와서 독해력을 올리겠다? 불가능해요. 제가 7월달 기초 강의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독해력 금방 안 오르니까 지금부터 하라고. 근데 그때는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독해가 안 되면 이제 뭘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 논리랑 논증이죠. 나는 이번에 무조건 논리 문제는 다 맞히겠다. 내지는 한 문제만 제끼고 나머지 다 맞히겠다. 라든지 나는 이번에 강화약화는 무조건 맞히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할 때 제일 하면 좋을 게 뭐냐면 양측이죠. 양측이. 근데 얘를 양치기 하려면 얘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이제 있어야 양치기가 좀 수월하죠. 모의고사 1, 2 다 구해가지고 언제 양치기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보면 논리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그 서점 가면 논리학 모아놓은 문제집 있어요. 내가 책의 이름은 얘기 못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선생님 쓰신 거여가지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그다음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만족스러운 책이 없었는데 다행히 올해 만족스러운 책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 걸리네요.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메가로스쿨.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요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잘라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켜놔요. 근데 시작부터 여기 말고 딴 데 얘기해놨으니 원장님이 싫어하시겠네요. 어쨌든 간에 메가로스쿨에서 이번에 강화약화 문제집을 냈어요. 전략서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기에 리트 기출 80문제, 피셋 기출 80문제, 모의고사 문제 80문제 가지고 강화약화만 240문제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양치기 할 때 이 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에 이론 설명 조금 해놓고 문제만 드립다 풀 수 있게끔 이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총 240문제면 강화약화가 시험에 5문제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총 몇 회분인데요? 몇 회분이야? 48회분인가? 요 정도 되니 양치기 할 때 뭐 효과적이겠죠. 활용을 해달라라는 거. 선택과 집중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제 실전과 관련해서 언어 논리 실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하는데 문제 풀 때 순서 정해두세요. 왜냐면 1번 문제부터 풀 필요 없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답률이 왠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2번이 어려웠을 텐데 내가 2번 힘 세게 줬는데 다 피해가네요. 좀 힘 준 문제가 2번이나 22번. 그렇지, 22번은 그럴 줄 알았어. 만족스럽네요. 4번 고르신 분이 없네. 잘 피해갔네. 4번이 힘 준 선지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1번 문제 쉬운데 시정 가면 아실 거예요. 1번 문제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뚫린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문제풀이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본인이 잘하는 유형. 저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할 때 논리학에 조금 힘을 많이 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 파본 검사할 때 쭉 본 다음에 만만한 논리학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15번. 15번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16번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거고 도망가러 내는 거고. 그럼 15번 같은 거 만만하니까 얘 먼저 풀고 그다음에 1번부터 풀든지 아니면 나는 빈칸추론이 좀 잘한다. 그럼 빈칸추론 풀고 가든지 아니면 밑줄 수정 좋다. 그럼 밑줄 수정 10번 문제 딱 풀고 10번 문제 얼마나 수월해요. 이런 거 풀고 1번부터 풀든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푸실 필요 없으니까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실수 방지 대책. 이것도 세워두셔야 돼요. 실수 방지.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실수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실수합니다 무조건. 왜냐면 인간의 뇌는요 부정을 못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 코끼리 한 마리씩 다 걸어다닐걸요. 인간의 뇌는 부정을 못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실수가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와서 실수를 오히려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실수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생각을. 실제로 이게 실험이 된 거예요. 조종사들 대상으로. 저기 안 부딪혀야지 라고 하면 무조건 부딪힌대요. 저기 안 부딪히려면 일로 가야지 해야 이제 안 부딪히는 거고. 아시겠죠?
실수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강의에서 주구장창도 말씀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설지가 배부되지 않으니까 전문항 꼼꼼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음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 어렵지 않은 세부 정보 파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단락별로 확인해서 답 나오면 찍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풉니다. 읽어보시면 조선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외부로부터 잡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에 그림을 그려 붙였는데 이를 문배라고 한대요. 문배의 개념정이 나와 있고, 중국에서는 문신이라고도 불리는 문배는 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는 장난을 안 쳐놨는데 그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별칭 나오면 바꿔쓰기 해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칭 나오면 체크 넣습니다. 보시면 문신이라고도 불리는 문배는요, 통일신라 시대에 초용과로부터 유래되었대요. 뭐 신라 헌강왕은 뭐 용을 위해 사찰을 건립했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처용 때문에 그림이 생겼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배시초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1번 선지 알 수 없죠. 처용 그림을 그려서 붙였다.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니까 1번은 지워집니다. 다음, 현재까지 전해지는 문배로는 용호 문배도가 가장 많대요. 그게 조선에서 가장 유행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 않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조선시대에서 용호 문배도가 제일 많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많다예요.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그려진 애가 따로 있는데 걔는 붙어서 싹 다 없어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일본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최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베스트 말고 가장 오래된 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오래된 책이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책 이전에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책이 없었어요? 몰라요. 이것도 남아있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오래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오래된 거라고. 최초 이러면 또 모를까. 최초면 처음이니까 상관없는데 최고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실수하지 말아달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이번 선지예요.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문배로는 용호 문배도 가장 많은데 호랑이 그림을, 한쪽에는 용 그림 그린 거. 호랑이는 잡기를 쫓아내는 벽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용은요 길상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로부터 단순히 역신을 물리치고자 했던 목적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역신을 물리치고자 했던 목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조선 후기에는 호랑이가 까치와 함께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 평민과 같이 힘없는 계층을 대변하는 까치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탐관오리와 같은 호랑이를 통쾌하게 농락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한대요. 즉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모습을 그림에 담음으로써 사회적 모순에 대한 고통을 해학적으로 승화했던 셈이고요.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죠. 까치와 함께 그려진 문배 호랑이는요 부정적 존재를 쫓아내는 기능, 이 뭐예요? 벽사죠. 벽사를 함과 동시에 부정적 존재의 역할, 뭔데요? 탐관오리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담당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4번이 정답 되는 거 어렵지 않고, 3번은 알 수 없는 선지예요. 그다음에 5번 의도적으로 알 수 없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번 선지 만들 때 되게 이제 힘을 썼던 게 뭐냐면 이제 패러프레이징, 재진술이죠. 재진술. 이번에 보면 벽사와 길상의 목적이라고 해서 재진술 제가 일부러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왜요? 그러면 친숙하게 보여가지고 2번으로 정답 고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4번은 정답 선지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징 많이 해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부정적 존재를 쫓아내는 기능을 이제 벽상으로 해놨어도 됐을 텐데, 벽사로 했어도 됐을 텐데 안 했고, 부정적 존재는 탐관오리라고 했어도 됐는데 안 했다고 일부러.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장난치니까.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